여러분, 저는 35살까지 매일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살았던 이준호입니다. 지각, 깜빡함, 중요한 약속 놓치기. 정말 한심한 인간이었죠. 그런데 단 하나만 바꿨더니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의지력을 기른 것도 아니고 자기계발서를 수십 권 읽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살고 있는 환경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에요. 혹시 지금 여러분도 매일 아침 오늘은 달라질 거야 라고 다짐하지만 저녁엔 또 후회하고 계신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똑같은 실수만 반복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좋아요 버튼을 미리 눌러두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저처럼 변화를 간절히 원하는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고 싶거든요. 자, 그럼 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준호다. 35살,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평범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다. 나는 매일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그것도 아주 사소하고 바보 같은 실수들을 말이다. 월요일 아침 또다시 지각했다. 알람을 맞춰놨지만 스누즈 버튼을 연타하다 보니 어느새 출근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황급히 집을 나서며 지갑을 깜빡했고 다시 돌아가느라 더 늦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팀장의 차가운 시선이 기다리고 있었다. 준호 씨, 이번 주 프레젠테이션 자료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프레젠테이션이 이번 주였다고? 나는 분명 다음 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급하게 달력을 확인해보니 내가 틀렸다. 또 실수였다. 죄송합니다. 오늘 밤까지 완성하겠습니다. 팀장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나는 또다시 팀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점심시간, 나는 혼자 옥상에 올라가 담배를 피웠다. 담배도 끊어야 하는데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찾게 됐다. 이런 내 모습이 한심했다. 왜 나는 항상 이럴까? 매일 아침 오늘은 달라질 거야 라고 다짐하지만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후회만 남는다. 집에 돌아가니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요즘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으셨다. 병원비며 생활비며 내 어깨에 지워진 책임이 무겁게 느껴졌다. 준호야,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 괜찮니?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다. 매일이 전쟁 같았고 나는 계속 지고 있었다. 그날 밤 새벽 3시까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었다. 다음날 발표는 그럭저럭 넘어갔지만 팀장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나는 이 회사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다. 한 달 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중요한 클라이언트와의 미팅 시간을 잘못 기억해서 1시간 늦게 도착한 것이다. 클라이언트는 이미 돌아간 후였고 우리 팀은 큰 계약을 놓쳤다. 팀장은 나를 회의실로 불렀다. 준호 씨, 이번 일로 회사에서 경고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더 이상 말을 이을 필요가 없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었다. 그날 저녁 절망감에 휩싸인 채 집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들고 나오는데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준호 형, 돌아보니 대학 후배인 민석이었다. 민석은 우리 회사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입사한 지 2년 만에 벌써 팀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재였다. 형,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요? 나는 민석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내가 얼마나 실수를 자주 하는지,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를. 민석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는 의외의 말을 했다. 형, 실수가 형 탓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야? 형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건 아닐까요? 저도 예전에는 형처럼 실수가 많았거든요. 민석은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기 시작했다. 대학 시절 그는 과제를 항상 마감 직전에 했고 약속 시간도 자주 헷갈렸다. 하지만 회사에 들어와서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다. 비결이 뭐야? 환경을 바꿨어요. 제가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대신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민석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줬다. 중요한 일정은 스마트폰에 30분, 10분, 5분 전 알람을 3번 설정한다. 해야 할 일들은 우선순위별로 색깔을 달리해서 벽에 붙여둔다.
매일 아침 5분씩 그날의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루틴을 만든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민석이 핸드폰을 보여줬다. 매 시간마다 지금 뭘 하고 있지? 라고 묻는 알람이 울려요. 그러면 딴짓하고 있을 때 바로 정신을 차릴 수 있거든요. 나는 반신반의했다. 그런 사소한 것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형, 한 번만 시도해 보세요. 일주일만이라도. 집에 돌아와 나는 민석의 조언을 곰곰이 생각해봤다. 그동안 나는 매일 아침 오늘은 실수하지 말자고 다짐만 했지, 실제로 실수를 방지할 구조를 만들지는 않았다. 내 방을 둘러보니 정말 실수하기 딱 좋은 환경이었다. 중요한 서류들은 온갖 잡동사니와 뒤섞여 있었고, 일정표는 서랍 깊숙이 처박혀 있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환경을 바꾸기 시작했다. 책상을 깨끗이 정리하고, 중요한 일정은 모니터 옆에 큼지막하게 붙여놨다. 스마트폰에는 민석이 알려준 대로 다양한 알람을 설정했다. 처음에는 시끄럽고 귀찮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지각이 줄어들었다. 중요한 일정을 놓치는 일도 없어졌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다. 매 순간 긴장하며 혹시 뭘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한 달 후 진짜 시험이 찾아왔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신 것이다. 예전 같았으면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어 회사 일도 개인 일도 모두 망쳤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다. 미리 설정해둔 시스템 덕분에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회사에는 미리 상황을 알리고 업무를 동료에게 인수인계했고 병원에서도 필요한 서류들을 빠뜨리지 않고 준비할 수 있었다. 다행히 어머니는 큰 이상이 없으셨고 며칠 후 퇴원하셨다. 그 과정에서 나는 확신했다. 변화는 정말 가능하다는 것을. 6개월 후 나는 팀 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직원 중 하나가 되어 있었다. 팀장은 나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고 동료들도 나를 다르게 봤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안심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뿌듯했다. 어느 날 민석이 나를 찾아왔다. 형,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비결이 뭐예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 대신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바꿨지. 매일 새로운 결심을 하며 의지력을 소모하는 대신 자동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했어. 나는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이 자꾸 실수하고 계획이 무너지고 의지가 약하다고 느낀다면 그건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당신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기 때문일 뿐이다. 진짜 변화는 자신을 채찍질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 실수를 방지하고 좋은 습관을 자동화하며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는 똑똑한 환경을 설계하는 데서 온다. 매일 아침 주먹을 불끈 쥐고 다짐하지 마라. 대신 당신을 도와줄 작은 시스템 하나를 만들어라.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다. 사실 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도 떨렸습니다. 과연 제 실수투성이었던 과거와 그 변화의 과정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걸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저처럼 매일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자책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환경을 바꿔서 변화를 경험하신 분도 계실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꼭 들려주세요. 어떤 부분에서 가장 힘드신지, 어떤 작은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지, 또는 이미 성공한 여러분만의 환경 바꾸기 경험까지 모든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거든요. 저도 민석이라는 후배의 조언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솔직한 변화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변화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알람 하나, 메모 하나, 작은 시스템 하나에서 시작돼요. 오늘 당장 하나만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도 분명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감사합니다.